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못 잊어서 힘들죠. 낮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그 사람 생각에 더 마음이 힘들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별이 금단 현상처럼 느껴지는지, 왜 밤에 유독 더 그 사람을 못 잊어서 더 힘든 건지, 그리고 오늘 밤 생각이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덜 생각날 수 있는 짧은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잠이 안 오신다면 그냥 틀어만 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을 읽어주는 토니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은 짧게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오늘 밤을 위한 루틴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별하고 나면 낮엔 그나마 버틸만은 한데 밤에 누우면 생각이 한 곳으로 확 휩쓸릴 때가 있었어요. 계속 그 사람 생각나고 진짜 그 사람이 나 없어도 괜찮을까? 내가 한 선택이 후회는 없었을까? 더 붙잡았었어야 했었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거나 배가 텅 빈 느낌이 들거나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건 이게 마음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뇌가 익숙했던 과거의 연결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요. 자, 이제부터는 이유를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우리의 이별이 왜 금단 현상처럼 느껴질까요? 핵심은 간단해요. 연애라는 게 우리의 뇌에서 기분이 아니라 반복된 안정 패턴으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연인과 관계가 끊기면 우리 뇌가 그 패턴을 다시 찾으려고 격하게 반응하게 돼요.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이별 후에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느낌이랄까? 그만 봐야지 하면서도 계속 대화창을 보게 되거나 그 사람의 카톡 프로필을 확인하게 되거나 그 사람 인스타를 들어가서 스토리를 몰래 염탐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차단했나 안 했나 확인하게 되거나 이게 꼭 내 의지가 약해서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 뇌가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계속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뇌는 이별을 마음 아픈 일이 아니라 익숙한 안전이 사라진 일로 느끼게 됩니다. 뇌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저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던 안전 버튼으로 저장하거든요. 불안할 땐 연락하며 진정됐고, 외로울 때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편안해졌고, 하루의 루틴 안에 그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별이 생기면 그 안전 버튼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 안에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 안전이 사라졌어. 빨리 다시 확인해. 빨리 그 사람 다시 찾아와. 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별을 겪은 사람에게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격렬하게 커질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을 확인하는 행동은 답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강박이랑 비슷해지는 지점이 여기죠. 우리 뇌는 불안을 싫어해요. 아주 극도로. 불안이 올라오면 뇌는 제일 빨리 불안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요. 그것도 스스로요. 그게 이별 이후엔 종종 이렇게 바뀌죠. 확인하기, 검색하기, 다시 읽기, 의미 해석하기, 그 사람이 연락이 올까 하고 기다리기. 이런 행동을 하면 잠깐, 아주 잠깐은 마음이 내려가죠. 그래, 아직 차단은 아니네. 그냥 바쁜가 보네. 내가 착각했구나. 그래도 가능성은 있겠지? 이렇게 잠깐 안심하는 순간이 오죠.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내가 이렇게 베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면 불안이 줄어드는구나. 그럼 불안하면 계속 확인해야지. 이게 바로 확인 안심 루프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미련하고 구질구질하다고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뇌가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스스로 학습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심은 매우 짧죠. 그래서 뇌가 또 확인을 시켜줘야 해요. 여기서 되게 얄미운 부분이 하나 있네요. 확인을 해서 얻는 안심은 배터리 충전되는 방식이 아니라 잠깐 휴대폰 화면 밝기가 낮춘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지나면 다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근데 왜 답이 없지? 근데 아까 그 사람 그 말 무슨 의미였지? 혹시 그 사람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이별 상황은 확실한 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으면 우리 뇌는 계속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계속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확인하게 하고 또 잠깐 안심했다가 또 다시 불안해지고 이 루프가 반복되면 체감상 강박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강박이 강한 편이라 불안의 강도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프는 밤에 더 커지기 쉬워요. 밤에는 조용하잖아요. 할 일이 줄고 자극이 줄고 생각을 막아주는 벽이 약해져요. 게다가 피곤하면 뇌가 찾는 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거나 조용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 모드가 있어요. 저는 이걸 뇌의 기본 모드라고 부를게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기본 모드가 켜지면 우리 뇌는 뭘 하냐면요. 밖을 보지 않고 내 내면의 안쪽 이야기를 만들어요. 아까 그 장면 뭐였지? 그 사람이 했던 말 무슨 의미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내 이야기를 자동으로 재생해요.
낮에는 일이 있고 자극이 많아서 이 모두가 덜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밤에는 조용하니까 할 일이 줄고 자극이 줄고 그러면 뇌의 기본 모드가 더 쉽게 켜지고 그 결과로 헤어진 전 연인에 대한 생각이 더 또렷하게 재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 모드가 너무 강해지면 생각이 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반추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이별이 금단 현상처럼 힘든 건 뇌가 익숙했던 안정 연결을 다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인 안심 루프가 생기면서 강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조용해지면서 우리 뇌의 기본 모드가 켜지게 되고 그 생각과 기억이 더 선명하게 재생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이 이별을 금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오늘 밤을 위해 딱 3가지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결이 아니라 각성을 올리지 않고 이 루프를 천천히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흔적 정리는 삭제가 아니라 한 번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 흔적을 다 지우고 싶어질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완전 삭제는 오히려 뇌가 다 지웠나를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밤은 이렇게만 해볼게요. 바로 삭제하지 말고 한 번만 보관함으로 옮기기.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종료. 정리라는 건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핵심이에요. 한 줄 요약하자면 지우기가 아니라 보관하기. 그리고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 알아차리기는 분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라벨링 한 문장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건 좋습니다. 단 여기서 분석이 시작되면 각성이 생기기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한 문장만 붙여볼게요.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났을 때 지금은 그리움이라기보다 우린 뇌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지금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습관이 남아있는 시간이구나 라고요. 이 라벨링은 생각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붙이기예요. 세 번째로는 글로 적는 것입니다. 글로 적는다는 건 무언가의 나의 생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잠시 나의 생각을 보관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글로 적는 것도 참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길게 쓰기 시작하면 정답 찾기가 되고 그게 각성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단순하게 잡겠습니다. 딱 2분 동안 5줄만, 그리고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내요. 내일 낮에 처리할 것,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지금은 잠을 위해서 보관.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잊을까봐 반복 재생하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기라는 것은 정리가 아니라 보관이다. 딱 2분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불안이 너무 심해지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밤에 잠이 쉽게 들지 못할 때는 그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약을 먹는 게 오히려 몸의 과열을 낮추고 이완 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약은 종류와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문의와 함께 언제, 얼마나, 어떤 용도로 해서 정해서 쓰는 거예요. 특히 빠르게 가라앉는 약은 편할 수 있지만 오래 습관처럼 쓰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을 권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 너무 심한 날엔 도움을 받는 선택지도 괜찮다는 말을 꼭 남기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지금 힘든 건 우리의 뇌가 익숙했던 연결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요. 그리고 밤에 더 심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은 원래 조용해지면서 내 마음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잊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잊어지지 하는 대신에 아, 또 올라왔구나, 또 찾아왔구나 정도로만 받아주세요. 그 한 문장이 이미 루프에서 한 걸음 떨어진 거니까요. 오늘 밤은 완벽하게 끊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적을 다 지우지 못해도, 생각이 반복돼도, 잠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그게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버텨온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건 거창한 해결이 아니라 그 방식에 조금 더 부드러운 또 하나의 방식을 하나 추가한 것일 뿐이에요. 이제는 빨리 잊자가 아니라 조금씩 덜 아프게 정리해보자로 가도 돼요. 지금 이 순간만은 내일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밤을 편안하게 지나가는 것에만 집중해 볼게요. 숨을 천천히 4초만 들이쉬고 6초간 천천히 내쉬어 볼게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까지 감정을 읽어주는 톤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